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할하게 될 때 고려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허윤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상속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의 재산을 분할받느냐, 또 즉 상속인 간 분할 비율이나 자신이 얻게 되는 재산액에 대한 문제가 주된 관심사이거나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상속재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 상속세를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 각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등 생각보다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몇 개를 추려서 이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이외에도 증여세나 양도세 등 경우에 따라 다른 세금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세 신고해야 하냐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고 뭐 경황도 없고 또 상속세는 사실 이제 평생에 한 번 내지 이제 두 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막상 이제 일이 닥치면 의뢰인들께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현행 세법으로는 그 상속 공제 가액이 기본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가 이제 5억에서 30억 사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보다는 그 공제 가액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홀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5억 플러스 뭐 기타 공제 플러스 알파 또 이제 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대략 이제 1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그 큰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 상속세 신고는 망인이 이제 돌아가신 달에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속 공제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부동산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후에 이제 매매 등으로 이제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적용 시에 그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상속 당시 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예를 들면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양도세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그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네. 만약 상속세가 발생을 한다면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20% 부담하게 네. 되고 신고 후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감당할 정도가 아닌 경우 상속인들은 이제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재산에 뭐 예금이나 현금 같은 그 유동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네. 특히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예. 예를 들면 100억 부동산을 받았는데 40억이 세금으로 나왔다. 네. 근데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한 40억이라는 현금을 사실상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연부연납 제도로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할부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그 세금 납부를 뭐 유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서 문제인데 작년에 세법 개정 움직임이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개정이 되지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재 상속법이 이제 1990년대에 개정된 것이라서 그 당시 상속세율이나 공제 범위가 과거 30여 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2024년 7월경에 정부는 이제 세율을 뭐 50%에서 40%로 뭐 낮춘다든지 또 공제 범위를 뭐 대폭 확대하는 그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하면서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현재는 아직도 그 여야 간에 이제 그 쟁점이 돼서
결국 올해 개편안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참 문제인데요, 이게. 예.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현 시점에 사실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속세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잘 된다면 모를까? 네. 만약에 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맞습니다. 우선 연부 연납 제도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상속인들 간의 전체 협의가 필요한데요.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러한 상속세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이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사실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은행에 예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그 현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상속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자, 이게 은행에 돈이 있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 네.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럴 때는 적어도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중간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견이 있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 폭탄을 이제 맞게 되니까 네. 조금은 좀 감정을 내려놓고 최소한 상속 예금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부분 합의를 한 후에 나머지 그 재산에 대해서는 후에 그 협의나 네. 또는 그게 안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 예금을 우선 찾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협의를 대신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상속세 연대 납부 제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상속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다만 상속세 전액에 대해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속재산에서 받은 그 재산을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다른 사람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재산보다 많은 상속세를 낼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납부가 있다는 이야기고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근간으로 해서 각자 납부해야 할 상속세 납부 비율이 있습니다. 연대 납부에 의해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까지 부담을 했다면 당연히 그 구상권이 발생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그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 그런 납부 의무, 연대 납부 의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속분을 책임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이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예. 어머니께서 자식들의 모든 상속세를 연대 납부하고 예. 그걸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결국 상속세 또한 상속세 분담 비율대로 정산하게 되는데 네. 이 상속세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이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령 3조 1항에 의하면 상속인 각자가 납부해야 할 그 상속세는 그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 중에서 네.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그 상속인 그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좀 복잡하죠. 네, 어렵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이를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회 2-3-1에서 그 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관련 산식이 그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산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형제가 여러 명인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냐? 네. 한 명만 신고해도 되는 거냐?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혹시 나에게 손해가 없느냐? 네. 그리고 꼭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류의 질문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일단 뭐 상속인들이 사이가 좋거나 뭐 누군가가 나서서 상속세 업무 처리를 하고 뭐 다른 상속인들도 뭐 그를 믿고 따르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형제들 간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상속세 처리를 할지를 두고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별도로 중복으로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이제 보고적 신고라고 해가지고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야 할 그 세금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에 이제 자진 신고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보통 그 1년 안에 조사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틀리다면 이를 증감 변동해서 납부된 상속세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고 네. 또는 추가 고지를 하기도 하죠. 따라서 신고된 대로 확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신고하든 또는 복수로 신고하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신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추후에 그 분할 협의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무사를 뭐 선임해야 되느냐 각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상속세에 관련해서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이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